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0월 21일 오전 월요일입니다. 고고TV는 정부의 수뇌부나 또 용컨대의 수뇌부만큼 그렇게 정치나 또는 국제 외교 국방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만큼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현상적인 걸 보고 있는데요. 흐름을 보고 있어요. 나라와 국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윤석열의 외교 국방은 실패했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보수주의자의 입장에서도. 그 세계 현실과 외교는 아주 냉엄한 겁니다. 어떤 쪽으로 확 치우쳐가 좀 되질 않죠.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적대시 해가지고, 우리가 부국 강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교라는 것은 1% 상대편한테 49%를 주고 51%만 가져와서 1, 2%만 우리가 이득이면 이득인 겁니다. 근데 윤석열의 2년 반은 반공, 빨갱이, 반중을 외쳤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북한군은 폭풍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000명이 우크라이나 파병한다. 북한군을. 아주 발작적으로 난리가 났죠. 참 생각이 많은 시절입니다. 고고TV가 그런 거 알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거 알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국민들은 총알바지가 되고 죽는 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현상을 유지하려면은, 그죠? 북한을 달래고 한편으로는 유화정책, 한편으로는 강공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강공정책만 한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접고 국제사회로 나올 리도 없고, 또 유화정책, 문재인이나 김대중, 노무현 같이 유화정책만 한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한국을 도와줄 이유도 없다. 남북은 어차피 유엔에서 인정한 두 개의 국가고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윤석열은 그 반공 빨갱이 프레임을 갖다가 주장하는 늙은이들한테만 지지를 받았었고, 현재 그 늙은이들도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부터 나타나는 북한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신대에 12,000명의 군인을 파견한다. 전투부대죠.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1,500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북한군의 물자, 무기는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지금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 군인들도 탈영하고 탈출한다고 난립니다. 군 모집에 응하면 8,400만 원 준다 그래도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병력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럼 한국이 북한군이 지금 탄약 같은 거 공급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죠? 그 윤석열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북한을 고립시켜서 강공으로, 그죠? 강공 정책으로 북한을 고립시켜서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건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외교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강공 정책, 그렇죠? 또 유화 정책 없이 그러면은 쥐가 쥐를 물려 그러면 쥐가 덤벼들듯이 그런 형국이 온다는 거죠. 북한은 고립시키는 게 맞으나, 고립이라는 것이 한미일 중국 러시아를 통틀어 가지고 고립을 시켜야 되죠. 북한을. 그걸 구사한 게 보수 정권입니다. 좌파 진보 정권은 그래도 북한을 한 민족으로 삼고 언젠가 평화 통일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많이 양보를 했죠. 근데 기존의 보수 정권들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흘러가는 물이요. 한미일 공조하에 중국, 러시아까지 공조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무식한 놈이 톡 잘라가지고 중국,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나타난 게 북한군의 이라크 파병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입니다. 아주 발작적인 상태입니다. 그 대책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그 김용현이라는 국방장관, 그놈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또 신원식이라는 안보실장보다는 제가 낫겠습니다. 솔직히. 상식적으로 외교를 보고 국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군을 갖다가 멸시하거나 무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그 뭐 한미동맹을 강화, 그 제자리에 갖다 놓은 거죠. 문재인이가 그걸 좀 느슨하게 했으니. 근데 한미일 동맹으로 갔죠. 그 결과가 북한이 러시아로 탈출하는 과정이고 중국은 어쩔 수도 없고, 그 결과가 나타난 게 푸틴하고 김정일이가 몇 개월 전에 회담해가지고 상호 무슨 조약을 맺었죠. 우리가 한미 동맹 조약처럼 자동적으로 어느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개입한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당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거죠. 그거 북한군이 파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변방을 조금씩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당하는데 당했네? 파병 요구하니까 뚝 들어간 거예요. 무기 주다가 이제는 인력까지 군인까지 파견한 거죠.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100% 윤석열이가 만들었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를 왜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방법 없습니다. 아니 자국이 러시아에 파병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 때 우리 맹호부대, 비둘기부대 많이 갔지 않습니까? 저희 형 2명 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형 2명이 다. 그런데 우리도 베트남에 파견해서 그걸 갖다가 국가 부흥의 도구로 삼았고 많은 물자와 지원을 받았죠. 그럼 북한이라고 그런 건 못합니까? 그걸 갖다가 윤석열이가 국가 안보회의를 열고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조치입니까? 당할 수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안 다루려고 그랬어요. 무식하니까. 국방 외교의 전문가보다 무식하니까, 고고TV는 일반인으로서.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하고, 조선일보가 대문짝하게 칼럼하고 사설이 막 튀어나옵니다. 북한에, 사설부터 읽어드릴게요. 북한에 러시아 무기와 기술이 지원되면 상응하는 조치, 검토가 불가피하다. 이건 모든 언론들이 다 그러는 거죠. 북한의 ICBM 마지막 기술,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 러시아의 ICBM 기술,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술, 러시아의 막대한 군수물자와 막대한 경제원조, 이걸 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 70년 동안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북한과 중국은 러시아에 그냥 식량이나 조금 주고 그저 깔짝거리려 했지, 이런 식으로 모든 군사기술과 핵심 기술을 넘기거나 막대한 경제물자를 안 줬죠. 그렇죠? 그게 외교입니다. 북한만 바라볼 일 없죠. 중국, 러시아도. 미국도 바라봐야 되고 유럽도 바라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저지른 놈이 도대체 누굽니까? 빨갱이 척결 반공, 문재인만 하고 반대로만 하면 돼. 이거 말입니다. 국민들이 공포스럽죠. 전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내 생애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나 빨리 죽을 거야. 그런데 아니 북한의 러시아 무기 기술이 지원되면은 상응하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일보가 이런 사설을 때립니다. 어떻게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까? 뭐 가지고 합니까? 그건 시작됐어요. 북한 인공위성 ICBM 기술, 이런 게 벌써 핵잠수함 기술이. 왜 이런 공포를 주장하죠? 보수지가? 이거 보수 아닙니다. 국방에 있어가지고, 외교에 있어가지고,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오늘 칼럼에서, 그건 누구냐? 김성환이가, 쫓겨난 김성환이가 칼럼을 씁니다. 이 사람 말이 정확하죠. 이 조선일보들은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구독자, 코인 당기기 위해서 늙은이들, 방공 빨갱이 위치는 늙은이들한테
예쁘면 받아야 되겠고,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는 신경 안 쓰는 놈들입니다. 김성환이가 왜 쫓겨났습니까? 그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국빈으로 초대받아서 미국을 가기 전에, 김건희가, 질 바이든한테 예쁨 받으려고 블랙핑크를 억지로 데려가려 하다가, 그거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환이가 잘렸죠. 그렇죠? 그리고 외교 비서관 잘렸죠. 의전 비서관 잘렸죠. 이게 김건희의 나라가 됐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김건희가 국방 외교까지 장악했다고. 그때 유명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 내부를 둘러본 김건희.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한테도 공개하지 않아요, 미국은. 근데, 야, 윤석열 너만 살짝 봐 그랬더니 김건희가 쑥 들어가서 잠만 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김성환이 오늘 나와가지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뒤따를 급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뭐, 어떻게 대비합니까? 우리가 1960년도 65, 66년, 67년 그럴 때죠. 그때 베트남 파병할 적에 뭐 북한이 뭐 어떻게 우리나라가 베트남 파병한 걸 어떻게 대비합니까? 쥐들은 군사력 더 증강하는 수준이 없죠. 우리도 그런 수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ICBM 기술이 있습니까? 핵잠수함 기술이 있습니까? 그걸 북한에 받는다는 거죠. 뭐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식량 이런 거는 그럼 부차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어도 북한 애들이 견디죠. 지독한 놈들입니다. 인민이 굶어 죽어도 견딥니다. 핵무기만에 살 길이 뭐 그럽니다. 우리가 핵무기만 빼면은 대한민국 북한에 첨단 무기와 다량의 무기 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핵무기 아닙니까? ICBM, 핵잠수함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로 왔다는 거죠. 북한의 마지막 개발 단계를 못 탔던 게. 그러니까 이 누구야 이거? 김성환이가 전략무기 기술 이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북한. 결국 관건은 ICBM 재진입 기술이다.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이 최선이고 차선은 이 전쟁을 더 오래 끌어 북한의 무기, 병력을 최소한 소진하는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주목할 시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날 듯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푸틴 저놈은 독재 국가를 유지해야 되고 또 러시아 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잡아야 돼. 잡아먹어가지고 그 변경 그런 거 모르시는 분 없죠? 러시아는 과거부터 중세시대부터 방어막이 없어요. 자연적인 방어막이 없어요. 그 우랄 알타이 산맥 그래서 간신히 뽑고 조지아 치고 들어가고 그런 게 다 방어막을 위한 겁니다. 그냥 평원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그런 면으로 과거에 우리 국토에서 국토수호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왜 한국이 끼어들죠? 전 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미국이 요청하여서 미국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놈아가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나토 해외 우크라이나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최선을 다할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싸우는 것은 미국 아닙니다. 러시아가 싸우는 유럽하고 싸우고 있죠. 어느 순간에 유럽이 자기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국력이 딸릴 때 러시아가 최전선 방어막 바다 평야로만 구성되어 있는 러시아가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치고 들어오는 그 마지막 구멍이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평원이에요. 거기를 갖다가 장악하게 가지고 막겠다는 소리죠. 그걸 왜 한국이 끼어들죠? 왜? 한국이 끼어든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팔레스타인 저 아랍권하고 이스라엘이 3000년 전부터 기원전 전부터 싸운 영토 분쟁입니다. 거기에 끼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다 알겠죠. 김성환이도 알고 식자들도 다 알겠죠. 호고티브 같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까. 근데 거기 가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다. 우리가 왜 그런 걸 해요? 왜? 서방 국가라고? 우리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식한 놈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북한이 무기 탄약 지원했어. 그럼 우리도
탄약 지원했죠. 근데 북한군이 파병을 해버리네, 12,000명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러니 조선일보 사설, 이 꼴통이야. 국민이 어떻게 되고 국가가 죽을지도 모르고, 우리도 첨단 무기, 어떤 보수지에서 현무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래, 현무까지. K9 자주포도 가고, 첨단 무기도 지원해야 한다. 우리가 왜 그런 국제전에 말려들어야 됩니까? 이게 윤석열의 무식한 외교정책이고 국방정책이에요. 달래야죠. 엇박지르기도 하고 달래야 되죠. 그죠? 아니,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 편을 확실히 들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상호 방위조약으로 자동 개입하겠습니까? 그거를 북한 놈들이 이번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까지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뭡니까? 북한 애들이 요번에 12,000명 파병하고 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식량 자원 받는 건 논의를 치다 ICBM 기술, 핵잠수함 기술을 받는데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도 핵 설치해줘. 우리도 핵잠수함 해줘. 그 기술 줘. 우리도 하게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은 않고 뭘 우리가 북한이 파병을 했듯이 우리도 그냥 첨단 무기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집어넣자. 이런 개 같은 소리가 나옵니까? 기가 찹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에, 남의 나라 그 전쟁에 참여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